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의 부분합 SN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었고, 이어서 이 등차 수열의 합 SN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를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 하나 가져올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자. 일반항은 뭐야? 초항 1이고 공차가 3인 게 보입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니까 공식에 의해서 선생님은 이렇게도 구해요. 등차 수열 일반항을. 공차가 등차 수열이 뭐야? 1차 함수잖아. 그리고 1차의 개수가 뭐야? 공차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이니까 일단 뭐 찍을 수 있어? 우리가 공차가 3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반항 일단 3n까지는 찍을 수 있습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니까. 그리고 n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돼야 돼? 초항이 돼야 되는데 초항이 1이래요. 근데 n에 1을 넣으면 3이잖아. 그럼 보정을 해줘야 되지. 얼마로?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일반항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알고 있으면 매우 편하겠죠. 어쨌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이거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그럼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자, 얘가 일반항이 지금 뭔 걸 알았어요? 3n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니까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n에 관한 몇 차 함수로 보이니?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 그렇죠. 2차 함수지. 2차 함수. 2차 함수죠.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공차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공차가 원래는 뭐예요? 3이잖아. 근데 여기 뭐 있어? 2분의 3 있죠. 즉 다시 말해서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차 항의 개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차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n에 관한 2차 아까 말했죠. 이게 사실 먼저 얘기했었는데 n에 관한 2차식이죠.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는 2배 하면 공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건데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자, 2차식이긴 한데 뭐가 없니? 2차항, 1차항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상수항이 없네요. 상수항이 0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n에다가 0을 넣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 sn의 자리에서 0을 넣었다는 건 0번째 항까지 합, 즉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합하지 않겠다는 거지. n에다가 0을 넣으면 그 결과물이 0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있다면 2차항과 1차항이 0으로 없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떤 값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 SN은 상수항 부분이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2차 함수의 형태를 취하지만 상수항은 반드시 0이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즉 이 세 가지를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 SN이 갖는 중요한 성질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첫째 항의 개수가 공차다. 부분합 수열의 등차 수열의 부분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며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반, 즉 다시 말하면 2차항의 개수를 2배하면 공차가 된다. 이게 더 받아들이기 쉽죠? 그 다음에 반드시 상수항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SN이 이게 등차 수열의 합 SN인지 어떤 수열의 합 SN인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면 얘는 무슨 수열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뭐예요? 0인 거죠. 상수항이 0인 거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 AN의 부분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2차 함수면서 0이면. 그러면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자, 공차는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2배 하면 되잖아요. 공차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S1과 같아요. 왜? 자,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것이 곧 첫째 항이잖아요.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돼? 역시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3 더하기 5가 돼서
8이 되겠죠. 초항은 8, 공차는 6인 등차 수열이니까 따라서 공차가 6이니까 우리는 일반항 바로 뭐 찍고 시작해? 6n 찍고 시작해도 되죠. n에 1을 넣었을 때 초항이 얼마 나와야 돼? 8. 그럼 얼마 보정해 주면 돼?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부분합을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해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그 부분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닐 때도 성립하는 성질이라서 그냥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볼게요. 자, 수열이 A1, A2, A3 가지고 AN-AN 여기 점점점 있는다고 할 때 우리는 n항까지의 합, 여기 화살표에서 이 첫 번째 항부터 이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일반항인 n번째 항 직전까지를 더했다고 하면 NSN-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것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것을 다 빼버리면 뭐만 남니? n번째 항만 남잖아요.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덜어내면은 첫 n번째 항만 남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최소 2개 이상의 항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이 첫 번째 항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이 1일 때는 첫째 항을 이렇게 정의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나눠서 n이 얼마일 때와 자, 나눠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항 AN은 n항에서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으로 표현하면 n항까지 합은 우리가 이미 제공됐죠. 이렇게 제공된 것과 자 Sn-1은 이 n 자리에 다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n-1을 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Sn-1이죠. Sn과 Sn-1을 서로 빼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 쫙 계산해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2n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두 번째 항부터의 규칙을 얘기한 거고 n이 얼마일 때는 1일 때는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 규칙은 뭐야? A1은 바로 S1이다. 이 두가 요거일 때는 요걸 쓰고 요거일 때는 요걸 써서 우리가 첫 번째 항도 구성을 하면 자 1인 S1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1을 넣으니까 4가 되잖아요. 그러면 봐 얘들아 얘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규칙이 여기에도 통하니 n이 1일 때도 통하니 n이 1일 때도 얘가 공통규칙이 되는 거죠. 공통규칙이 되는 거죠. n이 1일 때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an은 바로 2n 플러스 2라고 쓰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생략해서 쓸 수가 있죠. 생략. 왜냐하면 n은 자연수니까. 그냥 자연수니까.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일반항. 이렇게 바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끝으로. 자, 우리가 n에 관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한다면 이건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 맞습니까? 아니죠.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는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SN 빼기 SN-1이죠. 단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를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간다고 A1, A2, A3, A4 이렇게 펼쳐지는 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다 구성한 거니? 일반항은 여기까지를 수열을 구성한 거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이 범위 안에서만 구했죠. 수위를 다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규칙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 규칙을 따른다는 게 여기는 4가 되겠고 6이 되겠고 8이 되겠고 뭐 10이 되겠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구성한 거예요. 다 구한 게 아니에요. 수열을.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뭐예요? 첫 번째 항은 S1과 같잖아요. 그럼 대입을 해봐요.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1을 대입하니까 3이 나오는 거 맞죠? 즉 첫 번째 항은 뭐가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3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규칙을 따르고 n이 1일 때는 이게 된다가 바로 일반항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n이 1일 때를 나누어서 일반항을 정의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정의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한꺼번에 정의했었잖아요.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한꺼번에 정의했잖아요. 어디에 정의했습니까? 여기다 정의했죠? 어디 정의했니? 여기 정의했습니까? 여기 있네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n이 1일 때를 결과물을 쓴 다음에 따라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는 왜? n이 1일 때 4가 됐으니까. 이 규칙이 여기에 적용됐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규칙은 2n인데 n이 1일 땐 3이래요. n에 1 넣으면 원래 뭐 나와? 2 나오니까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버리기는 아까워요. 자, 이거 등차 수열 아닌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얘는 공차가 얼마인데? 플러스 1인데 여기서부터는 공차가 다 뭐예요? 2잖아요. 공차가 다 2잖아요. 어디서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도 돼.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첫째 항을 제외하고 첫째 항만 이상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부분합이 2차 함수기는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0일 때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지만 0이 아닐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라고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항부터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버리기에는 완전히 아깝죠.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된다. 상수항이 0일 때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등차 수열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부터는 우리가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